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여러분은 천재들의 성공 비결을 아십니까? 높은 지능지수 혹은 끊임없는 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이나 세계적인 CEO 빌 게이츠와 같이 세상을 바꾼 천재들의 성공 비결은 바로 몰입을 통해서 가능했는데요. 몰입은 한자로 빠질 몰, 들 입자를 쓰며 깊이 파고들거나 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자의 바다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해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요즘처럼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야말로 난감한데요. 그렇지만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한자는 이런 사람을 빗댈 때 쓰는 말, 각주국엄입니다. 각은 색이다는 뜻인데요. 원래는 칼로 색이다는 말입니다. 각고의 노력을 한다 해서 쓸 고자를 쓰는 각고는 고생을 이겨내면서 무척 애쓰다는 뜻이지요. 또 각박한 세상이라고 할 때 열불 박자를 쓰는 각박은 모나고 인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는 배를 말하죠. 배에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물이 들어와 결국 배가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를 소극침주라고 합니다. 작을 소, 틈극, 가라앉을 침자를 씁니다. 구는 찾다는 뜻이죠. 인연년 나무목, 물고기 어자를 쓰는 연목구어란 말이 맹자에 나오는데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연연자는 오르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검은 칼을 뜻하죠. 웃을 소 가운데 중 있을 유자를 쓰는 소중유검이란 말이 있는데요. 웃음 속에 칼이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주국엄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융통성이 없다는 뜻으로 우스꽝스러운 행위를 풍자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성어는 여시춘추의 찰금편에 나오는데요. 여시춘추는 진시황의 생부, 즉 친아버지라고 하는 여부리가 문객들을 시켜 완성한 저작입니다. 자, 그럼 시간의 파도를 타고 중국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어떤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순간 방심하여 몸에 차고 있던 보금을 그만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죠. 재빨리 건져보려 했으나 이미 보금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후였습니다.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작은 칼 한 자루를 꺼내어 배전에 표시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보검을 강에 떨어뜨린 곳이라서
표시를 해둔 겁니다. 이윽고 배가 강기슭에 와닿자 그 초나라 사람은 칼로 표시해둔 곳에서 강물로 뛰어들어 떨어뜨린 복음을 찾았습니다. 반나절을 열심히 찾았지만 복음을 찾기는커녕 복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내 복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인가? 내가 분명히 여기에 표시를 해두었는데 어째서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자 배 위에 탔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지만 당신의 복음은 강바닥에 가라앉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칼을 찾을 수 있겠소? 칼이 강 한복판에 빠진 후에 배는 계속 이동을 했지만 칼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니 이렇게 칼을 찾는 것은 정말 우습고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황의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조롱받기 일쑤인데요. 반대로 지나치게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 또한 그리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는 걸 보면 중도를 지키기가 참 어렵나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신명신보감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선편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선은 선행을 계속하다, 선행을 꾸준히 하다, 즉 평생토록 착한 일을 하라는 뜻인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선편 네 번째 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공왈 견선여가라고 문학 여롱하라. 우왈 선사란 수탐하고 악사란 망락하라. 태공이 말하였다. 착한 일을 보면 목마른 듯이 하고 악한 말을 들으면 귀머거리처럼 하라. 또 말하였다. 착한 일은 모름지기 탐내야 하고 악한 일은 즐기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태공이 바로 그 유명한 낚시를 즐기셨던 강태공입니다. 그런데 이 글의 출처는 강태공의 저작으로 알려진 육도와 삼약에서는 찾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태공왈, 태공이 말하였다. 태공은 강태공을 말하죠. 상나라 말기에 산동에서 출생한 그는 70살부터 10년 동안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문왕을 만나 주나라를 건국하는 데 1등 공신이 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견선여갈, 착한 일을 보면 목마른 듯이 하라. 즉 남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목이 말라 물을 찾듯이 주저없이 하라는 뜻입니다. 견은 보다는 뜻이죠.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선은 앞에 나온 볼견자 때문에 여기서는 착한 일로 번역했습니다. 여는 같다는 뜻인데요. A, 여, B 하면 A는 B와 같다는 뜻이죠. 본문에서는 뭐뭇 하듯이 하다로 번역했습니다. 갈은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을 증세 증자를 써서 갈증이라고 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바랄 망자를 써서 갈망이라고 하죠. 문학여롱, 악한 말을 들으면 귀머거리처럼 하라. 즉 악한 말을 들으면 귀머거리처럼 들어도 못 들은 척하라는 뜻이죠. 문은 듣다는 뜻인데요. 귀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악은 앞에 나온 들을 문자 때문에 여기서는 악한 말로 번역했고요.
여는 앞에서처럼 뭐뭐와 같다는 뜻이죠. 롱은 귀머거리를 말하는데요.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아울러 벙어리 아자를 써서 농아라고 합니다. 또한 발음은 같지만 귀머거리 아이를 아이 아자를 써서 농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알, 또 말하였다. 우는 또, 또한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선사수탐, 착한 일은 모름지기 탐내야 한다. 착할 선자, 일사자의 선사는 착한 일이란 뜻이죠. 수는 모름지기라는 뜻의 부사이고요. 모름지기는 마땅히, 반드시라는 뜻이죠. 탐은 탐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악사망락, 악한 일은 즐기지 말라. 악할악자 일사자의 악사는 악한 일을 말하는데요. 앞에 나온 선사의 반이어입니다. 막은 금지하는 말로서 뭐뭇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락은 즐기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에는 세 가지 도금이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즉 락이라는 도금 이외에 풍류를 뜻할 때는 악이라고 읽고 좋아하다는 뜻일 때는 요라고 읽죠. 그래서 소리 음자를 써서 음악이라고 하고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다는 말은 요산 요수라고 합니다. 그럼 본문을 정리하면서 다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태공활 견선여가라고 문학 여롱하라. 우활 선사란 수탐하고 악사란 망락하라. 태공이 말하였다. 착한 일을 보면 목마른 듯이 하고 악한 말을 들으면 귀머거리처럼 하라. 또 말하였다. 착한 일은 모름지기 탐내야 하고 악한 일은 즐기지 말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경찰분들께서 심심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섯 번째 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원활 종신행선이라도 선유 부족이요 일일 행악이라도 악자 유연이라. 마원이 말하였다. 한평생 선행을 하더라도 선은 오히려 부족하고 하루만 악행을 저질러도 악은 저절로 남음이 있다. 이번에는 마원이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그런데 출처는 어딘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씩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원활, 마원이 말하였다. 마원은 중국 후한 때의 명장인데요. 티베트 쪽을 정벌하고 흉노를 토벌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종신행선, 한평생 선행을 하다. 마칠 종자, 몸신자의 종신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즉 한평생을 말하죠. 여기서는 부사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죽을 때까지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종신회원이라고 하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종신형이라고 합니다. 또 결혼을 일생일 때 가장 큰 일이라고 해서 종신대사라고 하죠. 행자는 자주 등장하는데 행하다, 실천하다는 뜻입니다. 선은 본문에서 앞에 행할 행자가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행선은 선을 행하다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선행을 하다가 더 어울리죠. 선유 부족, 선은 오히려 부족하다.
여기서 선은 포괄적인 선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유는 오히려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또 유자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뭐뭐가 같다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뜻의 과유불급에서 유자가 이 의미로 사용되었네요. 족은 여기서 발이라는 뜻이 아니라 족하다, 충분하다, 넉넉하다는 뜻이니 안일 부자와 결합된 부족은 부족하다, 충분치 못하다, 넉넉하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일일 행악, 하루만 악행을 저지르다. 한일자, 날일자가 결합된 일일은 하루 동안이라는 뜻으로서 앞에 종신과 마찬가지로 부사어로 사용됐고요. 악은 앞에 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악행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행악은 악을 행하다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악행을 하다가 자연스럽습니다. 악자유여, 악은 저절로 남음이 있다. 악은 여기서 포괄적인 악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자는 저절로, 스스로라는 뜻이죠. 유는 있다는 뜻이고 여는 남다는 뜻인데요. 넉넉할 유자와 결합된 여유는 넉넉하고 남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번 문장 정리하면서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원왈 종신행선이라도 선유 부족이요. 일일 행악이라도 악자 유연이라. 마원이 말하였다. 한평생 선행을 하더라도 선은 오히려 부족하고 하루만 악행을 저질러도 악은 저절로 남음이 있다. 예 성형과의 대화 어떠셨나요? 오늘 준비한 신명심보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문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한문 본색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한문의 본색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리을 이자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문을 대할 때 잘 아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모르는 글자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리을 이자입니다. 말을 잇다는 말은 접속사를 뜻합니다. 다른 글자들은 대부분 실제 뜻을 훈으로 삼지만 이 글자는 뜻이 아니라 품사를 훈으로 삼은 것입니다. 좀 특이하죠? 이 글자는 본래 수염의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요. 맨 윗부분에 가로지른 획은 코끝을 나타내고 가운데 내려 그은 것은 인중을 뜻하며 아래 양옆 두 줄은 두 뺨에 난 수염을, 아래 가운데 두 줄은 턱 밑에 수염을 나타냅니다.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 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허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본래 의미는 쓰이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 이 글자는 한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 가장 변신을 많이 하는 접속사입니다. 주된 용법은 접속사로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접시켜 주기도 하는데요. 또한 인과관계, 수식관계, 병렬관계,
보충 관계 등을 나타내는 순접과 전환 관계를 나타내는 역접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순접의 예를 한두 개 들어보죠. 일망이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 번 바라보면 곧 안다. 즉, 척 보면 안다는 뜻이고요. 전이승지라는 말은 싸움을 하면 이긴다는 뜻이 됩니다. 역접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뭇이나, 뭐뭇하나, 뭐뭇하지만 등으로 해석하는데요. 화이불실이라는 말이 있죠.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 박이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널리 알지만 정통하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한편 기점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못못까지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상이하는 위로부터 아래까지를 말하고요. 자소이되는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이자는 제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어 말하는 상대방을 나타냅니다. 또 드문 예이지만 어기조사로 사용되어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의 전미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기자와 결합된 기이는 얼마 후에 오래지 않아 라는 뜻이죠. 오늘 한문 본색에서는 이자의 정체를 풀어드렸는데요. 다음에도 한문의 본색을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한자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 생기면 여러분의 한자 알림이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에 물어보십시오. 전화 주시거나 상생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옥편을 찾아보라고 하는데요. 옥편이 뭔지 알려주세요. 아이디 셀리98님께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옥편은 우리나라에서 한자 자전이나 한자 사전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책 이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중국 남북조 시대 때 양나라의 고야왕이라는 학자가 지은 책인데요. 그는 문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문자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30권으로 구성된 옥편이라는 이름의 문자학 대작을 완성했는데요. 이 책은 송나라 때 와서 정보 수정되어 대광익회 옥편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옥편은 바로 이 대광익회 옥편입니다. 옥편은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됐기 때문에 옥편이 자전의 대명사처럼 된 것이죠. 참, 보너스로 자전과 사전은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글자 자자 책전자를 쓰는 자전은 낱글자로 된 한자를 풀이한 책이고요. 말사자를 쓰는 사전은 단어로 된 한자어를 풀이한 책입니다. 그런데 한자는 단음절로 된 단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양자를 혼용해서 쓰죠. 이외에도 일사자를 쓰는 사전이 있습니다. 사항이나 사물을 풀이한 책을 말하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멋진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 고사성어 좀 알려주세요. 목포에 사시는 한 중학생이 보내온 질문입니다. 친구를 나타내는 고사성어는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이라는 뜻의 관포지교가 있고요. 이외에도 친구 사이의 돈독한 우정을 표현하는 말들을 찾아보면 단금지교가 있는데요.
이는 쇠를 자를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를 말합니다. 또 금난지교는 우정의 아름다움은 난의 향기와 같다는 뜻이지요. 또 검은고 금자를 쓰는 단금지교가 있는데요. 유명한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에서 유래합니다. 백아는 금을 잘 타고 종자기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종자기가 죽음으로써 백아는 자기의 금소리를 알아줄 사람이 없게 되자 금을 부수고 줄을 끊어버렸다는 내용인데요. 지음, 지기지우라는 표현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목을 베어도 좋을 정도의 사귐이라는 뜻의 문경지교, 물과 물고기의 사이처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친밀한 사이를 말하는 수어지교, 아교와 오치의 사귐이란 뜻의 교칠지교 등이 있네요. 아참, 막역지교란 말도 있죠. 서로 거스르지 않는 사귐이라는 뜻으로 서로 뜻과 마음이 맞아 우위가 깊은 친구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중마고우도 있네요.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친구를 말합니다. 친구는 친할 친자에 옛구자 쓰는 거 잘 아시죠? 인생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비움과 버림의 철학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요즘 청소를 통해 깨끗하면 더 깨끗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가득하다면 깨끗이 비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